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당신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난해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 노리코의 식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인 소노시오는 이 질문의 의미에 대해 자신에 대해 잘 안다라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업이 신문기자인 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역할, 신문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자로서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역할들을 각각 분리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게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출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선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모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우리가 더 중점을 두는 역할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몇몇 역할들을 등한시하는 동안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 나아가서 나와 가족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본인 하나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와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해 파괴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요.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집단의 문제로 또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는지 생각해보며 감상하신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살의 여고생 노리코는 집이 정전되는 순간 충동적으로 가출을 감행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단순히 부모와 자식, 언니와 동생이라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그녀를 이해하려는 척, 잘 되기를 바라는 척 한다고 생각되는 가족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신물이 난 것이었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핏줄로 올가매기만 하는, 가족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그 또래의 아이들과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 집착했던 노리코. 그리고 자신의 언니를 이해하고자 그녀를 따라 가출한 여동생 유카. 도착한 도쿄에서 노리코는 오롯한 자기 자신으로 소통할 수 있던 유일한 창구인 페어닷컴의 여왕과도 같은 존재인 닉네임 우에노역 54, 즉 쿠미코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쿠미코는 타인과의 관계보단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추구했고, 그녀에게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었기에 보다 완벽한 허구를 추구하며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밝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완벽한 가족을 연기해주는 렌탈 가족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죠. 가출한 자매 노리코와 유카는 자신이 원하던 자아인 페어닷컴에서의 모습, 즉 닉네임 미츠코와 요코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쿠미코의 가족 렌탈 사업에 합류, 렌탈 가족 롤플레잉을 하며 그녀와 그녀 자신의 관계, 나아가선 그녀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노리코와 유카가 집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딸들의 고민에는 무관심한 채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는 어머니.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 그것이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바라지만 그들 개개인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가정은 주로 부모의 행복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향하는 행복은 자식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의 방침은 자녀들의 생활 방식과 어긋나게 되죠. 부모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자식들은 자신의 행복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노리코와 유카는 부모를 떠나 가출을 하면서까지 스스로를 정의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노리코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은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페어닷컴은 그 증거였죠. 페어닷컴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녀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집을 떠났지만 노리코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녀에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스스로의 자아를 규정할 만한 경험도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오곤 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남자를 만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이 싫어서 도쿄에 온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이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똑같은 가정이 이동한 거랄까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 또한 찾을 수 없는 것이겠죠. 노리코가 만난 집단, 즉 페어닷컴 혹은 렌탈 가족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자아 실현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자아를 깨달아가려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집단은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자아를 삭제시킴으로써 규정된 역할에 스스로를 몰두시켜 자신의 진짜 자아를 깨달으려는 곳이었죠. 모든 집단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먹이 사슬이고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에 다름없습니다. 누군가가 사자가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얼룩말이나 토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집단인 가족에도 적용이 됩니다. 약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며 권세를 누리는 사자가 있는 한편 힘 있는 자들 아래 무참하게 핍박받으며 숨죽여 사는 토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반에 1등이 있으면 당연히 꼴찌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듯 잔혹한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그저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만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쿠미코는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위에서 말한 한 집단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사자가 되고 누군가는 또 얼룩말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이번 내 역할은 사자고 네 역할은 얼룩말, 다음엔 내가 얼룩말이고 네가 사자, 이런 식으로 집단 내에서의 포지션을 배우 선정하듯이 인위적으로 정한 다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봤던 역할을 경험하면서 어떤 역할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지를 깨닫는 과정을 죽는 날까지 반복하는 것, 그로써 나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것, 아마 쿠미코 집단이 원하는 해탈이고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 과정은 본래의 자기 자신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마치 홀로 사막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는 느낌을 받지만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듯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순간 집단은 와해됩니다. 왕따를 시키던 놈이 왕따 당하는 놈 역할을 하는 순간 강자와 약자라는 관계가 무너지듯이 권위적인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시달린 딸내미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잘못 형성된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17년 세월을 버텨온 것을 따릅니다. 자신과 관계한다라는 것, 그건 쉽게 말해 자신이 어느 자아를 긍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회사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집단에서 부여한 자아를 긍정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표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집단을 와해시키는 혹은 집단에서의 역할을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비록 집단이 와해될지라도 이 집단이 아닌 스스로 자립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과 관계하길 원합니다. 어떤 집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나라는 자아의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존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길은 고독합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조언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확장시키다 보면 스스로를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하죠. 이처럼 많은 인간관계를 겪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이나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아 실현입니다. 부차적이긴 하지만 도쿄로 올라온 노리코가 자신의 옷에서 삐져나온 빨간 실밥을 보고 탯줄이라 칭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가족 해체에 대한 극단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에서 신인류는 모체의 탯줄을 자르고 탄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리코가 코트 소매 끝자락에 삐져나온 빨간 실밥을 떼어내며 이것은 미츠코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탯줄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기원 대신 사회학적 발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노리코의 식탁의 마지막 장면에선 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과연 이 장면의 의도는 무엇인 것일까요? 해피엔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건 단지 렌탈 가족의 연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겐 그 장면이 가족을 재생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딸들은 이를 렌탈 가족의 연장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행복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리코네 가족은 여기서 진정한 가정을 잃었다라기보다는 강요된 행복을 철저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역시 진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버지인 테츠조가 보여주는 착한 아빠로서의 모습이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인지 아니면 연기인지는 모를 일인 것이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동생인 요코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떠납니다. 빨간 털실을 자르는 건 탯줄을 끊는 것이고 탯줄을 끊는 것은 생득적 관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유카도 아니고 또 요코도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자아를 직접 만들어내기 위해 떠나버립니다. 마치 폴 오스터의 소설처럼 이름부터 출신, 취미, 좋아하는 것 등등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는 아마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조금은 난해하게 느껴지는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점철된 우리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생득적으로 얻는 관계에서 비롯된 자아를 긍정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를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즉 자아의 확장을 통한 자아 실현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영화에서도 나왔듯 그 어떠한 것도 부정하면서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아무것도 없는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즉 내면의 자아를 삭제하고 롤플레잉을 통해 규정된 역할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언어의 선택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도 결정하게 된다는 건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자세임을 잘 드러내 줍니다. 타인과 자신 사이의 1대1 관계 맺기에 실패한 이들은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 맺기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또한 분명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 이들은 분명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실패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이치, 실존하는 것은 그저 실존하는 것일 따름이고 나는 나 자신일 뿐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대로가 아닌 내가 바라는 또 남이 바라는 내 모습을 나라고 믿고 또 받아들이죠. 내가 그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또 나는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그 슬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허구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듯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자살일 텐데요. 나와 너, 너와 나, 우리,
삶은 이렇듯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간단한 눈앞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삶이 죽을 만큼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